이번 시간은요, 가족 관계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 보았어요. 가족 관계도가 뭐지? 하실 텐데, 육친관계 형성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육친이란 나와 가장 가까운 여섯 친족을 뜻하는데요. 내 아버지가 육친 중에서 무엇이 되실지, 또 나의 이모는 육친으로 뭐가 되는지, 많은 가족들을 무턱대고 애우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 따라 육친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를 위한 길잡이로서 가족 관계들을 만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비아자 그랬어요. 즉 견줄비, 나자에 사람 자자죠. 나와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자라는 뜻이죠. 즉 나와 비슷한 자, 나와 같은 자, 나의 협력자. 이를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형제 자매는 육친으로, 즉 비겁이 되죠. 다음은요, 생하자. 즉 날생자에다 나자죠. 내가 생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생하는 자는요, 나를 낳은 자가 되고, 또 나를 돕는 자, 나의 근원자로서, 즉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는 육친으로 인수라고 그러죠. 이번엔 내가 생하는 자, 즉 아생자죠. 내가 낳은 자, 내가 돕는 자, 내가 근원자가 되죠. 여자는 자식이 돼요. 그래서 자식을 우리가 식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생하자와 아생자는 상생관계로서, 즉 모자의 관계, 어머니와 즉 자식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극하자, 나를 극하는 거죠. 즉 극하자라는 것은 나를 이기는 자, 나를 억제하는 자, 나를 지배하는 자로서, 즉 여자에게는 남편, 남자에게는 아들이 되는데, 육친 영어로는 관살이라고 하죠. 악극자, 내가 극하는 자를 말하는데, 내가 이기는 자, 내가 억제하는 자, 내가 지배하는 자로서, 이를 남자는 처첩이라고 하죠. 처첩은 재성이 되는 거죠. 이는 상극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상극은 군신의 관계로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육친 화연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랬어요. 아는 나지요. 나는 비겁이에요. 나를 생하는 자, 인수, 내가 생하는 자, 식상, 나를 극하는 자, 관살, 내가 극하는 자는 재성이 되죠. 그래서 비겁이라는 것은요, 나와 음양 오행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 하고, 나하고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른 것을 겁재라고 하죠. 그러면 비겁이 간목인 경우에 비견은 갑이 되는 것이고, 겁재는 을이 됩니다. 나를 생하는 자, 인수인데, 즉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을 우리가 편인이라고 하죠. 나와 음양이 다른 것을 정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인수는 뭐예요? 목을 생하니까 수가 되겠죠. 그래서 편인은 임수가 되고, 정인은 계수가 됩니다. 내가 생하는 자, 즉 음양이 같은 것을 우리가 식신이라고 하고, 또 내가 생하는 자인데 음양이 다른 것을 상관이라고 하죠. 그러면 목이 생하는 것은 화가 되겠죠. 그래서 식신은 병화가 되고 상관은 정화가 됩니다. 나를 극하는 자, 어때요? 음양이 같은 것은 편관, 음양이 다른 것은 정관. 근데 목을 극하는 것은 금이 되겠죠. 그러므로 편관은 경금, 정관은 신금이 됩니다. 내가 극하는 자, 나하고 음양이 같은 것은 편재, 음양이 다른 것은 정재, 목이 극하는 것은 토가 되겠죠. 그러므로 편재는 무토, 정재는
기토가 되죠. 목이 토를 극하죠. 목극토. 그러므로 목 입장에서 토는 재성이 되는 것이고, 토가 토국수하죠. 수 입장에서 토가 관성이 되죠. 그러므로 토는 목에 재성이 되고, 또 수에 관성이 되죠. 목생화, 즉 목이 화를 생했죠. 식상이 되는 것이고, 화가 토를 생했어요. 그러면 토 입장에서 인성이 되죠. 그러므로 화는 목에 자식이 되고, 또 토에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이 표를 보시면 화살표가 계속 돌듯이 나는 누군가에게 부모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식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할머니이기도 한 것처럼 세대가 변하듯 육친이라는 것도 돌고 도는 것이죠. 자, 이제 남명 기준 가족 관계 도표를 만들어 볼게요. 즉 갑은 양목이죠. 그래서 남자라고 보시고요. 나예요. 그럼 나를 낳아준 분은 여자겠죠. 수생목으로서 계수가 정인 엄마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머니를 극하는 분은 바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관성이 되고, 내 입장에서는 무토가 돼서 편재가 되겠죠. 그래서 갑목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편재가. 그러면 우리 그 편재인 아버지를 낳으신 분은 또 여자겠죠. 화생토로서, 즉 정화가 우리 아버지를 낳았어요.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 정화는 상관이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할머니를 갖다 또 극하는 분은 뭐가 되겠어요? 임수죠. 수국화. 그래서 갑 입장에서는 편인이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정림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와 어때요? 조금 모습은 다르지만 음토를 낳죠. 그러면 할머니도 여자고 기토도 음이기 때문에 여자가 되므로 고모가 되겠죠. 또 할머니가 무토를 낳았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모습이죠. 그러므로 무토는 양토로서 갑목 입장에서는 큰아버지, 즉 작은아버지가 되겠죠. 큰아버지가 결혼을 했어요. 즉 내 큰아버지가 극하는 분이 이제 그 처가 되기 때문에 토국수 하니까 바로 계수가 큰어머니도 될 수 있고 또 작은어머니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고모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고모는 음토기 때문에 고모를 극하는, 즉 토를 극하는 갑목이 고모부가 되겠죠. 갑목의 엄마 아빠가 나만 낳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손을 낳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을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하고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여자 형제가 되므로, 즉 여동생 또는 누나가 되겠죠. 또 어머니가 나와 똑같은 갑목을 낳았어요. 양목이죠. 바로 남자 형제가 되므로 형이 될 수도 있고 남동생이 될 수도 있겠죠. 나의 형과 남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즉 목극토 했죠. 그래서 기토, 즉 갑목 입장의 정제가 바로 형수 또는 제수가 되겠죠. 나의 누이가 결혼을 했어요. 즉 누이를 극하는 경금, 그래서 금극목이 되죠. 그러므로 경금은 즉 누이의 남편이 되므로 매형이 될 수 있고 또는 매부가 되는 것이죠. 내가 결혼을 했어요. 목극토, 정제가 처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처가 아기를 낳았어요. 토생금, 즉 양금을 낳았죠. 그래서 이 편관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신금을 낳았어요. 신금은 음이 음을 낳았기 때문에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목 입장의 정관은 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또 자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즉 남자는 극하는 것이 처가 되기 때문에 금극목, 즉 을목이 며느리가 되는 것이죠. 며느리가 목생화로 자식을 낳았어요.
즉 며느리는 여자고 병화는 양화이기 때문에 아들이 되겠죠. 간목 입장에서는요, 식신이 손자가 되는 것이죠. 또 며느리가 정화를 낳았어요. 음이 음을 낳기 때문에 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 입장의 상관은 손녀가 되는 것이죠. 또 내 딸이 신금이 결혼을 했어요. 즉 여자는 나를 극하는 것이 남편이 되죠. 그래서 신금을 극하는 병화, 즉 화극금하기 때문에 병화가 바로 사위가 되는 것이죠. 간목 입장에서는 식신이죠. 그래서 손주와 사우는 같은 오행이 되는 것이고요. 신금 딸이 병화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금생수로, 즉 신금은 음이고 임수는 양이기 때문에 아들이 되겠죠. 간목 입장에서는 바로 편인이 손자가 되는 것이고, 또 임수가 계수를 낳았어요. 음이 음을 낳았기 때문에 딸이 되는 것이죠. 간목 입장에서는 정인이, 즉 이 손녀가 되는 것이죠. 손자가 결혼을 했어요. 즉 손자가 극하는 것이 바로 며느리가 되기 때문에 화극금.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 정관이 손주 며느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손주 며느리가 또 아이를 낳았어요. 즉 금생수로서 증손주를 낳은 거죠. 간목 입장에서 편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인은 증손주가 되는 것이고, 또 신금이 계수를 낳았어요. 금생수로, 즉 여자가 여자를 낳았기 때문에 증손녀가 되겠죠. 간목 입장에서는 정인이 증손녀가 되는 것이죠. 증손주 임수가 결혼을 했어요. 즉 내가 극하는 자, 바로 정화가 되죠. 수국화로서 정화가, 즉 증손주 며느리가 되고, 간목 입장에서는 상관이 이제 손주 며느리가 된다. 자, 이제 애가로 가볼까요? 우리 어머니를 낳은 분은 금생수로, 즉 신금이죠. 여자가 여자를 낳았기 때문에 즉 신금이 애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간목 입장에서는 정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애할머니가 있으면 즉 애할아버지가 있겠죠. 그래서 애할머니를 극하는 병화가 할아버지가 되죠. 간목 입장에서는 식신이 애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애할머니와 애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죠. 즉 우리 엄마와 똑같은 자손을 낳았어요. 그러면 계수가 어머니하고 같은 모습인데, 즉 할머니의 딸이 되니까 이모가 되겠죠. 임수는 어때요?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므로 애삼촌이 되는 것이죠. 애삼촌이 장가를 갔어요. 즉 수국화, 정화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정화, 즉 상관은 애숙모가 되는 것이죠. 이모가 또 결혼을 했어요. 이모를 극하는, 즉 무토가 이모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 입장에선 이모부가 편제가 되고, 애숙모는 정화, 상관이 되죠. 이제 처가댁으로 가볼게요. 즉 기토. 기토를 낳은 분은요, 화생토로서, 즉 상관, 정화가 장모님이 되겠죠. 화생토했어요. 그러면 우리 장모님하고 결혼하신 분은 누굴까요? 장모를 극하는, 즉 수국화, 장인이 되는데, 즉 간목 입장에서는 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모님께서 우리 처와 같은 자손을 낳았는데 기토 무토가 되겠죠. 기토는 정제가 되고 무토는 편제가 되는데, 즉 기토는 음이니까 처제가 되겠죠. 그리고 무토는 처남이 되고요. 처남이 결혼을 했어요. 즉 처남이 극하는 것은 계수가 되겠죠. 토국수로서. 그래서 계수, 간목 입장에서는 정인이 처남댁이 되는 것이죠. 또 처제가 결혼을 했어요. 즉 간목, 나하고 같은 모습이죠. 즉 처제와 나의 처는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처제의 남편은 나와 같은, 즉 간목 비견이 동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사돈댁으로 갈게요. 지금 나의 며느리 을목을 낳은 분은 개수가 되겠죠. 수생목으로. 그래서 간목 입장에선 정인이 사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부인하고 결혼을 한 사람은 즉 개수를 극하는 무토가 바로 사돈이 되겠죠. 남명 육친 화연법 다 해봤는데요. 우리 아까 그 목화 토금수 5개가 도는 걸 봤죠. 그러므로 임수 즉 조부 할아버지서부터 어때요? 1, 2, 3, 4, 5, 6 즉 5대조가 끝나서 6대가 되면 어때요? 원위치로 돌아왔죠. 즉 할아버지와 증손주가 같은 임수인 것이 바로 이제 육종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종학이라는 것은 그 오행이 목화 토금수 5개가 있죠. 그것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는 뜻으로 예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고조부까지 지냈죠. 그리고 6대조에 가서 시황으로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종학의 그 원칙은요. 즉 원래 종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과학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즉 현대의학과 일치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임수 편인이면서 나의 증손주가 바로 임수 편인이 되기 때문에 이 목화 토금수를 갖추는 과정에서 조금 기형 어떤 변형적인 모습이 나오다가 6대에 가서 원래의 토종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간목의 어머니는 개수죠. 근데 처의 어머니는 정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즉 장모님과는 정계충으로서 즉 우리 어머니가 장모한테 수국화를 하죠. 그래서 장모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 어려워하는 거예요. 딸 준 죄로서 꼼짝 못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의 며느리 즉 을목이죠. 간목 입장에선 겁재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시집 재산을 다 뺏어 가려는 그런 이제 마음볼 가지고 있다고 보시고요. 또 나의 처인 기토를 며느리 을목이 목극토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부간의 갈등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나의 사위는 식신이죠. 그리고 손자가 역시 식신이에요. 같은 병화로서 내 딸이 결혼을 잘해서 사위가 잘 들어오면 나의 손자는 사위처럼 잘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보고요. 또 나의 손녀는 정화죠. 상관이 되죠. 나의 친할머니도 정화예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은 즉 할머니의 성향과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나의 할아버지를 보면 임수가 되겠죠. 보통 할아버지는요 손자를 이뻐하죠. 그러므로 할아버지가 즉 수생목으로서 나를 가리키죠. 즉 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인은 예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